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브렌트포드의 구스타보 누네스와 파리스 마그호마는 모두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전 컨디션 체크를 통해 출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 명단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새 사령탑 키스 앤드류스 감독은 아모림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명의 센터백을 두는 전술을 고수할 것을 의식하고 이번 경기에서 3-5-2 포메이션을 유지할지 혹은 4백으로 전환할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량이 올라온 조던 핸더슨은 21세 유망주 예후르 야르몰류크와 중원에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크며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가 맨유를 상대로 4-3 승리를 거둘 당시 멀티골을 기록했던 케빈 샤데가 이번에도 이고르 티아고와 함께 최전방을 책임질 전망입니다. 맨유는 지난 첼시전에서 퇴장을 당한 카세미루가 징계로 결장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여전히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 합류하지 못합니다. 디오고 달롯은 최근 2경기를 결장한 근육 부상으로 경기 전 상태를 점검받을 예정이며 출전이 어렵다면 누사이르 마즈라위나 아마드 디알로가 오른쪽 윙백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키퍼 자리에서는 신입생 센네 라멘스의 데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아모림 감독은 알타이 바인다르를 계속 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레니 요로가 해리 맥과이어 대신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원은 카세미루의 공백을 대신해 마누엘 우가르테가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짝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공격진에서는 마테우스 쿠냐가 벤자민 세스코 그리고 친정팀 브렌트포드를 처음 상대하는 브라이언 음베우모와 함께 출전할 후보로 거론됩니다. 브렌트포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큰 변화를 겪은 뒤 새 시즌을 시작했지만 앤드류스 감독은 리그 개막 6경기에서 단 4점만을 얻었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웨스트 런던 라이벌 풀럼에 1-3으로 패하며 세 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미켈 담스고르가 선제골을 넣으며 활약했지만 이후 역전을 허용해 리그 5경기 만에 벌써 1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3-04 시즌 이후 최악의 기록입니다. 또한 올 시즌 리드한 경기에서 무려 8점을 잃어버렸으며 이는 개막 5경기 기준 역대 최악 기록 중 하나입니다. 한편 맨유는 지난 주말 첼시를 상대로 상대 골키퍼 로베르트 산체스가 초반 퇴장당한 상황을 활용해 2-1 승리를 거두며 간신히 반등했습니다. 아모림 감독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 부진을 씻어낼 필수 승리였지만 여전히 팀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은 남아 있습니다. 올 시즌 맨유는 경기당 평균 슛 시도가 16.2회로 지난해 아모림 체제의 13.9회보다 상승했고 기대 득점도 1.33에서 2.03으로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원정 성적은 최악 수준으로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7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지난 시즌 말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는 3-4로 패한 바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공격에서 위협적인 장면은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어 이번 맞대결은 득점이 오가는 치열한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브렌트포드의 홈 강세, 맨유의 원정 부진, 그리고 두 팀 전력의 접전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승부를 가르기 어렵고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첼시에게는 지난 주말 올드 트래포드에서 다소 굴욕적인 기록이 하나 남았습니다. 로베르트 산체스가 경기 시작 5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첼시 골키퍼의 최단시간 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죠. 다행히 그는 중도 징계를 이미 소화해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하지만 콜 파머의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올해 알아온 사타구니 부상이 맨유전에서 재발했고 수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머가 빠질 경우 보오나노테가 대체자로 가장 유력하지만 그는 친정팀을 상대로 뛸 수 없어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파머와 마르크 기우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미하일로 무드리크, 다리오 에수고, 로메오 라비아, 브누아 바디아실, 리암 델렙, 레비 코릴은 여전히 전력 외입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지난 미드위크 EFL컵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크웰 원정에서 디에고 고메즈가 무려 4골을 터뜨리며 팀의 6-0 대승을 이끌었는데 이는 2007년 아스널의 훌리오 바프티스타 이후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 나온 첫 쿼트릭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브라이튼은 2라운드에서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를 6-0으로 꺾은 데 이어 리그컵 역사상 최초로 연속 2경기에서 6골 차 이상 승리를 거둔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개막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고
직전 토트넘전에서는 2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아직 단 한 점도 따내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지난 주말 맨유전 패배로 리그 무패 행진이 끊겼지만 스탬포드 브리지에서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최근 리그 홈경기 12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3번의 홈경기에서는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미드위크 컵 대회에서의 부진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엔초 마레스카 감독은 이번 리그 경기에서 주전 라인업을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브라이튼이 컵 대회에서 보여준 화끈한 공격력은 인상적이지만 리그 원정 성적 부진과 첼시의 강력한 홈 퍼포먼스를 고려할 때 이번 맞대결은 첼시가 홈 우세를 살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예레미 피노가 무릎 통증으로 전반에 교체 아웃되며 우려를 자아냈지만 이번 주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리버풀전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마일라 사르 역시 8월 말 아스톤 빌라전 이후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복귀가 유력해 다이치 가마다의 선발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팰리스는 치크 두쿠레, 차디 리아드, 골키퍼 월터 베니테즈, 오두손 에두아르, 케일럽 크포라 등 5명이 여전히 전력에서 제외됩니다. 리버풀은 에키티케가 EFL컵에서 불필요한 퇴장으로 징계를 받아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알렉산데르 이삭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선발이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망 수비수 지오반니 레오니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이 유력해진 것입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전력 누수는 없으며 사우샘프턴전에서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했던 아르네 슬롯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다시 주전 라인업을 가동할 전망입니다. 다만 플로리안 비르츠의 선발 여부를 두고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스는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리그 11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는 장 필리프 마테타와 타이링 미첼의 득점으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리그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리그에서 단 2실점만 기록하며 아스널과 함께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시즌 초반 기세는 1990-91 시즌 이후 가장 긍정적입니다. 리버풀은 사우샘프턴을 꺾고 컵 대회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공식전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개막 5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한다면 클럽 역사상 5번째로 리그 개막 6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더구나 최근 리그 원정 10경기에서 팰리스를 상대로 9승 1무라는 압도적 전적을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팰리스의 조직력과 수비력은 리버풀에게 쉽지 않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시즌 초반 커뮤니티 실드에서 승부차기 끝에 리버풀을 제압한 경험도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리버풀의 무패 행진을 팰리스가 끊어낼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무승부로 승점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주말 벌리와의 경기에서 부상자 5명을 여전히 잃은 상태로 나서야 합니다. 압두코디르 쿠사노프, 오마르 마르무시, 라얀 셰르키, 라얀 아이트 누리, 마테오 코바치치가 전력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엘링 홀란드는 아스널전에서 허리 통증으로 교체 아웃된 뒤 주중 허더즈필드전에도 결장했으나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의 복귀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그에서 팀 득점의 67%를 홀란드가 기록한 만큼 그의 선발 여부는 팀 공격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과르디올라는 컵 대회에서 무려 9명을 교체 투입하며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했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잘루이지 돈나룸마, 루벤 디아스, 요슈코 그바르디올, 로드리, 티지아니 레이안더르스, 제레미 도쿠, 주장 베르나르도 실바 등이 다시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는 쿠사노프의 공백 속에 리코 루이스와 마테우스 누네스 중 누가 선택될지가 변수입니다. 벌리는 여전히 조던 베이어, 코너 로버츠, 제키 암두니를 잃었으며 야콥 브룬 라르센도 경기 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원에서는 레슬리 우고추크와 플로렌티노 루이스가 주장 조시 컬런 옆자리를 두고 경쟁할 전망이며 조시 로랑은 3백 수비에 합류해 에크달, 에스테보와 함께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35세의 카일 워커는 친정팀 시티를 상대로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할 예정인데
그는 에티하드에서 8년간 300경기 이상을 뛰며 무려 18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시티는 지난 주말 아스널과의 리그 경기에서 막판 실점으로 무승부에 그쳤지만 주중 컵 대회에서는 허더즈필드를 2대0으로 제압하며 다시 분위기를 추슬렀습니다. 필 포든과 사비뉴가 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고 무려 8명의 아카데미 출신 선수들이 출전하는 등 로테이션의 폭을 넓혔습니다. 반면 벌리는 카디프 시티를 상대로 1대2 충격패를 당하며 컵 대회에서 탈락했고 최근 공식전 4경기 무승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리그에서는 16위로 강등권 바로 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에티하드 원정 7연패에 25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무려 1963년 이후 리그 원정에서 시티를 이기지 못하고 있고 최근 19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벌리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과 유효 슈팅을 허용했고 기대 득점값 역시 최악 수준으로 수비 불안이 심각합니다. 다만 시티 역시 경기당 슈팅 수가 평균 11회로 2001 시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은 벌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시티는 벌리를 상대로 무려 13연승을 기록 중이고 승리 패턴도 확고합니다. 벌리가 수비를 두텁게 하고 역습을 노리더라도 홀란드의 복귀 여부와 시티의 공격 자원이 뒷받침된다면 홈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말 울버햄프턴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이탈했던 도미닉 솔랑케가 팀 훈련에 복귀하며 출전 명단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고 코타 타카이, 란달 콜로 무아니, 벤 데이비스 역시 가벼운 부상을 털고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두 드라고신과 제임스 메디슨, 데얀 쿨루셉스키, 2부 비수만은 여전히 결장합니다. 설령 솔랑케와 콜로 무아니가 복귀하더라도 최전방은 리찰리송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질 공격수는 울버햄프턴을 상대로 통산 프리미어리그 6골을 넣었는데 이는 개인 최다 득점 상대 기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울버햄프턴은 주중 에버턴과의 EFL컵에서 승리했지만 경기 막판 핵심 미드필더 안드레가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며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가 결장할 경우 최근 득점을 기록한 마샬 무네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에버턴전에서 감각적인 칩슛을 성공시킨 아로코다레가 최전방 선발로 다시 나설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도너캐스터를 3대0으로 완파하며 리그컵에서도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주앙 팔리냐와 브레넌 존슨이 득점을 기록했고 상대 자책골까지 더해 완승을 거뒀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 부임 후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이튼전에서 0대2로 뒤지던 경기를 2대2로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여주며 리그에서는 아스널과 승점 동률을 기록 중입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순위 최하위 팀을 맞아 최근 1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가려 합니다. 반면 울버햄프턴은 리그에서 개막 5연패를 당하며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도 패한다면 2009-10 포츠머스, 2017-18 크리스탈 팰리스, 2021-22 노리치 시티 이후 4번째로 시즌 개막 6연패라는 불명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리그 9경기 연속 전반전에 뒤지고 있어 만약 토트넘전에 또다시 전반 열세로 들어간다면 사상 첫 10경기 연속 전반 열세라는 불명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맞대결 전적입니다. 울버햄프턴은 토트넘을 상대로 최근 5경기 중 4승을 거두며 강세를 보였고 2022년 8월 해리 케인의 250호 골에 의해 패한 이후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리그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기록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초과 수치가 리버풀 다음으로 높으며 최근 공격력이 매우 효율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울버햄프턴의 부진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다득점 승리를 거두며 홈에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주말 베로나전에서 가벼운 부상으로 결장했던 브레머가 복귀해 수비 라인을 다시 안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피에르 칼룰루가 윙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던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아직 개별 훈련 단계지만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장자는 파비오 미레티와 아르카디우스 밀리크뿐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조나단 데이비드, 루이스 오펜다, 두산 블라호비치가 한 자리를 두고 경쟁 중입니다. 블라호비치는 교체로 투입돼 3경기에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선발에서는 주로 데이비드가 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탈란타는 아데몰라 루크먼이 구단과의 갈등을 끝내고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전 자원들의 부상이 심각합니다. 에데르송, 조르조 스칼비니, 세아드 콜라시나츠, 니콜라 잘레프스키, 이사킨, 잘루카 스카마카 등이 모두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공격의 핵심은 최근 득점력을 과시한 니콜라 크르스토비치가 맡을 가능성이 크며 그는 샤를 드 케텔라에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크르스토비치는 지난주 토리노 원정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올 시즌 이고르 투도르 감독 체제에서 공식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 밀란을 4대3으로 꺾은 뒤 도르트문트와는 4대4로 맞서는 등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직전 베로나전에서는 논란의 PK 실점으로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홈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리그 6연승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다만 지난 3월 아탈란타에게 0대4로 완패한 뼈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탈란타는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최근 7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고 전체 맞대결에서도 최근 11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하며 우세한 전적을 자랑합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원정에서는 최근 18경기 중 1패만 기록하며 11경기에서 무실점을 지켜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시즌 초반 공격력이 날카로운 반면 수비에서는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어 다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탈란타의 대규모 결장자 명단은 분명 큰 악재이며 상대적으로 전력이 더 안정된 유벤투스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 밀란은 이번 주말 칼리아리 원정을 앞두고 사실상 완전체 전력을 가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일한 불확실 요소는 발목 부상을 안고 있는 백업 공격수 앙제 요한 보니뿐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올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마르쿠스 튀람, 복귀한 주장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유망주 프란체스코 피오 에스포지토가 두 자리 선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라우타로는 경미한 허리 부상에서 회복했으며 칼리아리를 상대로 리그 11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한 천적이기도 하기에 선발 복귀가 유력합니다. 이 경우 에스포지토는 벤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칼리아리는 지난 라운드에서 2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끈 안드레아 벨로티가 최전방을 책임질 전망입니다. 또한 인테르 임대생이자 피오의 형인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지토가 이선에서 그를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의 중심 예리 미나와 골키퍼 엘리아 카프릴레도 다시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토 루분보는 여전히 전력에서 제외되고 오른쪽 풀백 가브리엘레 자파도 주중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인테르는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에서 아약스를 꺾으며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리그에서는 기복을 보였습니다. 개막전 토리노전에서 5대0 대승을 거둔 뒤 우디네세전에서 충격패를 당했고 유벤투스와의 더비 디탈리아에서는 3대4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직전 사스올로전에서는 디마르코의 선제골과 자책골 덕분에 승리를 챙겼지만 경기 막판 불안한 수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원정에서는 리그 10경기 중 3승에 그치는 등 약점을 보이고 있어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칼리아리는 신임 감독 파비오 피사칸의 체제에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파르마와 레체를 연달아 꺾은 뒤 주중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프로시노네를 4대1로 제압하며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 6경기에서 단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격진에서도 벨로티를 비롯해 다양한 득점 루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칼리아리는 인테르에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리그 최근 15경기에서 12패를 당했고 마지막 승리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테르는 칼리아리 원정 5연승을 기록 중이며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도 원정 약세를 극복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칼리아리가 최근의 상승세와 홈 2점을 살려 저항하겠지만 인테르는 라우타로와 튀람이 이끄는 공격 라인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수비수 데니스 바브로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센터백 라인의 옌손 실트와 쿨리에라키스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은 마시밀리안 아놀트와 비니시우스 소우자가 더블 볼란테를 형성하고 최전방은 무함마드 엘 아민 아무라가 책임질 전망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수비의 주축인 빌리 오르반과 카스텔로 루케바가 골키퍼 페테르 굴라치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마도 하이다라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포르잔 아산 우에드라오고 니콜라스 자이발트,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가 중원에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우에드라오고는 최근 훈련에 복귀했지만 출전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득점한 로물로가 다시 최전방에 서고 안토니오 누사와 요한 바카요코가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도르트문트전에서 단 한 차례도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들어 리그에서 클린시트를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고 최근 분데스리가 17경기 중 단 한 번만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득점력 역시 불안정해 올 시즌 리그 7골 중 6골이 하위권 팀 하이덴하임과 승격팀 쾰른을 상대로 나왔습니다. 홈구장 폴크스바겐 아레나에서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리그 10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최근 분위기가 좋습니다. 직전 쾰른전에서는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골을 기록하며 세트피스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경기에서 2차례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8월 말 바이에른에게 0대6 대패를 당한 이후 수비 안정도 회복했습니다. 올레 베르너 감독 체제에서 최근 리그 3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원정에서도 3경기 중 2경기를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라이프치히는 지난 시즌 볼프스부르크와 3차례 맞붙어 2승 1패를 거뒀고 현재 양팀의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 역시 원정팀 라이프치히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 극도로 약한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